특정적인 건 애매이고 나머진 친구분들은 이제 갑자기 대뜸 물어봐서 갑자기 손 돌아도 말아야 돼 이렇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강제 아닙니다. 나는 적극 다 거시기 뭐야 존중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너넨 내년에도 수학을 해야 되거든. 자, 184쪽 보면 됩니다. 뭐 닥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말고사죠. 수능이고 나발이고 뭔 상관이야. 다음 주에 수능이길래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속도 거리 할 겁니다. 자, 속도 거리 끝나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앞쪽 미분의 133이요? 뭐요?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변화율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변화율은 속도 거리 다 끝나고 할 거다. 다른 파트다. 요 파트를 할 거다. 184쪽을 피해거라.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한번 까먹을 수도 있죠. 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기본 틀 요거 잡았었죠? 위치 미분하면 뭐였죠? 속도였고, 속도 미분하면요? 네, 가속도였죠? 네, 그리고 이제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몇 초 후에 어디 서 있는지만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 예를 들어 운동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든지 그런 것 따질 때는 이제 우리가 속도 가지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되게 소외된 애가 하나 있죠. 소외된 친구가 하나 있지. 뭐가 있죠? 가속도. 네, 가속도는 지금 딱히 뭔가에 대해서 한 적이 없죠. 네, 가속도는 웬만하면 값구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유형이 없습니다. 뭐 특별한 유형이 있다고 치면은 그건 내가 나중에 다 소개시켜 줄 거예요. 내 기억상으로는 전체 학교 중에서 문일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진 10년 가까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메인으로 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본인 그 등속도 운동을 모른다 있나요? 등속도 무슨 뜻일까요? 등속도. 속도 같을 등. 네,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거.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잠깐 소개해 볼까요? 만약에 속도 그래프를 줬는데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는 처음에 뭐 하고 있어 일단? 정지해 있죠?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y 값이 양수죠. 그럼 난 어떻게 움직여요? 네, 앞으로 움직이죠. 근데 앞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까지 물어보면 가속도인 거예요. 점점 빠르게 움직여요? 아니면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요 y값 보시면 돼요. y값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해요. 커지고 있죠. 네. 이거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그럼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빨라져요.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 여기를 2초라고 했을 때 0에서 2초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점점 빨라지게 가는 거예요. 근데 2초 후부터 속도가 y 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멈춘 거 아닙니다.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속도의 개념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쌤이 문제 통해서 설명할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건 뭐냐면요. 이건 적분 파트잖아요. 아까 구분을 지었어요, 처음에. 위치는 내가 어디 서 있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 속도는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국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어떻게 움직이냐만 얘기한다 했잖아. 근데 오늘 배울 이 적분이라는 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속도를 통해서도 내가 몇 초 후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속도가 짱이라는 거죠, 결국.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칠게요. 자, 여기 3이고 여기 2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넓이는 5고 얘 넓이는 2라고 해봅시다. 자, 속도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는 무조건 앞뒤 정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속도입니다. 뒤입니까? 앞입니까? 뒤로 움직입니다. 뒤로 움직이다가 2초에서 뭐합니까? 정지를 합니다. 0이 됐잖아요, 속도가. 속도예요. y 값이 속도 값이에요. 그럼 나는 0이니까 정지를 했어요. 그럼 2초 후에 2초부터 뭐합니까? 3초까지. 앞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원점에 서 있습니다. 자, 원점에 서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초 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나요?를 물어봤어요. 어디에 서 있냐를 물어볼 때는 위치를 가지고 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적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지. 그럼 내가 속도라는 친구를 적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위치가 나오겠죠. 그 논리를 이용해서 이제 다가가면 됩니다. 그럼 내가 0에서 2초까지 뒤로 가죠. 그럼 내가 얼마나 뒤로 가냐면 이 넓이만큼 뒤로 갑니다. 왜냐? 우리 넓이 할 때 얘기했었죠. 이 넓이라는 건 점과 점 사이 길이를 알려준다고 했었죠. y값의 길이. 네, 그 위치 길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찌나 됐든 뭐 그거 지금 차치하고요. 일단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원점에 서 있어요. 그러면 2초가 지났어요. 그럼 뒤로 얼마만큼 가는 거예요? 5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나 현재 서 있는 위치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인 겁니다. 이거예요. 이 값이 의미하는 게. 그럼 내가 2에서 3까지 이제 2초에서 3초까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가고 얼마만큼? 2만큼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현재 서 있는 위치 몇일까요? 마이너스 3이죠. 2지 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용어를 좀 섞어볼게요. 자, 내가 수직선 상에서 속도 가속도는 무조건 수직선 운동이라고 했었죠.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지. 그럼 수직선 상에서 0이 원점이 아니라 3에 서 있었어. 3에 서 있었어. 그러면 뒤로 2초 동안 뒤로 5만큼 간다 했죠. 다시 3에 서 있어요. 뒤로 5만큼 가요. 그럼 나 몇에 서 있습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단순하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뒤로가 5만큼 간다 생각해요. 그럼 수직선 그려놓고 마이너스 3 체크해놓고 뒤로 5만큼 3 체크해놓고 뒤로 5만큼 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고 나서 2초에 멈춥니다. 그럼 3초까지 앞으로 갑니다. 그럼 몇에 서 있는 겁니까? 0에 서 있는 거죠. 내 현재 위치는 0입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단어를 하나 더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렇게 움직인 걸 통해서 나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3에 서 있었죠. 그리고 나는 결국 몇에 서 있어요? 결국 끝에 몇에 서 있었어? 0에 서 있었지. 그럼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어요? 3만큼 뒤로 갔잖아요. 결국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그쵸? 그럼 내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여기 5가 정적분 값으로 의미를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음수들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2가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2 하면은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이 되는 거지. 그게 몇인 거죠, 현재? 마이너스 3인 거죠. 그게 뭐랑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랑 같은 값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적분 값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단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원점에서요. 자, 뒤로 5만큼, 아니, 원점이 3에서요. 뒤로 5만큼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만큼 왔습니다. 나 움직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7. 7입니다. 왜냐? 결국 5 움직였고 그 다음에 2 움직인 거죠. 그럼 결국 나는 7을 움직인 거죠. 그거를 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7이 나온 거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다가간다면 5랑 2를 그냥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죠. 그럼 5를 양수로 바라봤다는 거겠지. 2는 당연히 양수니까 양수인 거고. 그럼 이거는 넓이랑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너네가 두 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정적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구하라는 것은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네가 이제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이제 구할 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려면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 내가 처음에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몰라. 이렇게 움직였대. 그럼 나 어디 서 있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되죠. 처음에 내가 뭐 1이든 2든 뭐 6이든 100이든 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내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어디 서 있냐는 알 수 있는데 조건이 내 처음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건 문제 속에서 항상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속도 가속도에서는요. 그런 걸 안 알려줬어요. 나 처음에 어디 서 있는지. 왜냐면 처음에 주어질 때 위치 그래프를 주거든요. 근데 위치 그래프 자체가 뭔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다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어디 서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미 그 식에 다 드러나 있는데? 없지. 근데 속도 그래프가 나왔는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대. 그러면 처음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그 값을 계산해서 내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속도 가속도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 안 읽으면 틀립니다. 왜냐? 학교 시험에서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 안 줍니다. 거의 1에서 출발했다, 3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최근 문일에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학교도 다 등장합니다. 굳이 문일에 한 건 내가 임팩트 꽂혀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한 친구가 하나 틀렸거든요. 그거 틀렸거든. 뭐 1층에 붙어있는 그 이모씨 있어요. 그 졸업자인데 잠깐 우리 조교했던 키 큰 여자쌤. 그 중에 딱 하나 틀렸었어요. 그게 문제 안 읽고 풀었다가 틀렸던 겁니다. 왜냐? 오지선다에 다 있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은 오지선다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빨리 깨야죠. 자, 설명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는 하고 돼 있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속도를 알려줬을 때입니다. 속도가 vt일 때 그때 위치가 궁금하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정적분을 이용하게 됐다. 적분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x0이라고 돼 있죠. 이 x0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x0은 뭐냐면 내 처음 서 있는 위치입니다. 내 처음 서 있는 위치에 아까 얘기했죠? 속도를 적분한 게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나를 알려주는 식이라고. 네, 거기에 정적분 값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네한테 조심하라는 건 이거예요. 처음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얼마만큼 움직였어? 라는 것은 적분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걸로 결론을 내리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까? 원점에 서 있다가 뒤로 5 가고 앞으로 2 갔어요. 그럼 처음에 원점이었고 나 현재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내 위치 변화량 마이너스 3이지. 근데 내가 처음에 3에 서 있었어. 그리고 뒤로 5 갔어. 그리고 앞으로 2 갔어. 그럼 3이었고 나 원점인 거잖아. 결국 변화량 마이너스 3인 거지. 처음 위치 중요하냐고? 안 중요하다고. 내가 뒤로 얼마나 갔고 앞으로 얼마나 갔냐가 중요한 거라고. 왜? 결국 그 값은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디 서 있어? 는 내가 현재 어디 서 있는 현재 어디 서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 서 있냐가 중요해. 필요해. 근데 내가 얼마나 바뀌었어? 얼마나 변화했어? 내가 위치가? 그러면 그때는 처음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도 내가 얼마나 움직였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뒤로 5 갔어. 앞으로 2 갔어. 그럼 나는 7 움직였어.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뒤로 얼마나 갔어. 이건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위치 변화량은 내가 얼마나 변했냐. 거리는 내가 얼마나 움직였냐. 요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이 필요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 어디 서 있어? 를 물어봤으면 이건 처음이 중요한 거죠. 처음 내가 어디 서 있는지가. 요것만 유의하시면요. 앞에 너네 속도가 속도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속도 거리를 물어볼 때는 뭐 이건 굳이 구별하는 거야. 너네 어차피 문제 풀면서 구별하는 거 쉬워. 위치를 속도가 속도 앞쪽 미분을 다루는 문제를 풀 때는 위치 그래프를 많이 주고요. 왜냐? 위치를 통해서 미분해서 속도가 와라. 방향을 물어볼 때는 위치 그래프를 주고 나 어디 서 있어? 얼마나 움직였어?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속도 그래프를 많이 줍니다. 왜? 그걸 적분해야 내 위치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보면은 그냥 감 옵니다. 아 대충 저런 느낌이구나.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부터 등장합니다. 좌표가 몇이랍니까? 1. 나 1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에서 출발을 하고요. 쭉 보니까 무슨 그래프 줍니까? 또 그래. 속도 그래프식을 줍니다. 그게 2차 함수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처음이니까 그림 그리면서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그러면은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저번 주 얘기했던 거 연장선입니다. t는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작이 음수가 없죠? 무조건 몇부터 출발입니까? 0. 0부터 출발이어서 0하고 2가 근이고 요렇게만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움직였냐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마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나 어디 서 있다고요? 1에 서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절대 원점이라고 오히려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문제 첫 줄 읽으세요. 주기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속도가 속도 그래프 나오면, 아니 속도가 속도 문제 나오면. 그럼 처음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뒤로. 뒤로 갑니다. 2초 동안. 그리고 나서 2초 이후로 뭐 합니까? 나는 계속 앞으로. 앞으로 갑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괄호를 한번 볼게요. t가 2일 때, 즉 2초 후에 위치를 물어봤죠. 그럼 2초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을 때 뒤로 간다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그러면 위치,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움직여? 이 넓이만큼 나는 뒤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해야겠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 뭐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넓이, 공식 있죠? 자, 그럼 바로 갑시다. 6분의 t제곱의 개수, 최고창의 수 몇이니? 3. 조심해야죠. 자, 그리고 곱하기 거리의 세제곱이니까 8이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어차피 공식이니까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공식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4가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얼마나 움직인 거예요? 뒤로. 뒤로 4만큼 간 거죠. 나 어디 서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여기서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이제 뒤통수 후려 맞는다는 겁니다.
1에서 4로 D만큼 갔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3에 서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위치 얘기하면은 수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좌표평면 할 때는 점 찾으라고 하면은 A 해놓고 뭐 X A 해놓고 몇 콤마 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직선은요 좌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덜렁 쓰는 겁니다. 어색하죠? 하도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요즘 1학년 때 잠깐 하고 말았으니까 이렇게 답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뭐 떼찌떼찌 안 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2번 봅시다. 자, 괄호 2번은요 1부터 4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찾으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1초에서 4초까지 나는 얼마나 움직였냐를 보라는 거겠지.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치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했을까? 정적분이랑 같다고 했었어요. 아, 지금 헷갈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냥 막 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정되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다시 얘기할게요. 정적분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속도 그래프인 3t 제곱 마이너스 6t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공식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이 없는데 반만 없습니다. 이 넓이는 공식 있습니다. 왜냐? 2에서 4 길이 몇이죠? 잘못 얘기했네요. 1대1이네요. 네, 공식 못 씁니다. 네, 정적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공식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뭐 계산한 거 여기 보시면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18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비교 문제 바로 나왔네요. 자, 똑같이 1부터 4까지입니다. 근데 이번엔 뭐 찾으랍니까? 거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거리는 뭐라고 했죠? 넓이 계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뒤로 1 갔어요. 앞으로 2 갔어요. 그럼 나는 움직인 거리는 결국 1 갔고 2 갔으니까 3 움직인 거죠. 그걸 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넓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몇을 기준으로 쪼개서 봐야겠네? 2를 기준으로 쪼개서 봐야겠죠. 2를 기준으로 쪼개서 1부터 2까지는 정적분 값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양수니까 9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식에 집중해야지 계산에 집중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요. 원래 이 안에는 VT 그래프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다 해설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 해볼까요? 자, 그러면요. 질문을 던질게요. 요 2번의 과정과 3번 과정을 통해서 2초에서 4초까지 나는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이 식을 통해서 2초에서 4초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혹시 센스 있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20. 네, 바로 정답 나왔네요. 20입니다. 왜냐면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위치의 변화량은 부호를 그대로 살린다고 했잖아. 정적분 계산으로서. 막상 들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면 부호를 살린다고 했으니까 넓이를 A라고 한다 했지. 그럼 정적분으로는 뭐죠? 마이너스 A죠. 부호를 살려줘야 되잖아. 이거 싹 다 음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B를 더한 거. B는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게 18인 거고. 넓이는 뭐야? 다 양수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양수고 B도 양수자. 넓이라고 했으니까 명명을.
그러면 A 더하기 B가 22인 거죠. 둘이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그럼 B는 몇 나오는 거고 20 나오는 거고 A는 마이너스가 2가 아니고 A는 2까지 나오겠죠. 네. 그래서 1에서 2초까지는 뒤로 가죠. 얼마나 뒤로 가는 거예요? 이만큼 뒤로 간 거죠.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앞으로 간 거죠. 얼마만큼 앞으로 간 거예요? 20만큼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그냥 너네가 그냥 그 계산할 때만 이용하는 거지.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도 지금 이 책이 괜찮은 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주죠.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한다. 근데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좌표가 2인 점이라는 거를 좌표라고 안 주고 P2 여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훈련합시다. 자, 첫 번째, 위치 얘기할 때는 내가 처음 서 있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위치는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거에 얼마나 움직였으니 나중에 내가 어디 서 있는데를 얘기할 수 있죠. 위치 변화량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 거리는 안 중요. 위치 변화량은 세 글자로 정, 적, 분. 거리는 넓이. 오케이. 이해했으니 계속 외워봐야죠. 그럼 뭐 이것도 쫄 필요 없겠죠. 지금 나 뭐예요? 뭐 찾으래요? 위치. 그럼 빨리 문제 처음 보세요. 원점 출발이라 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그냥 계산만. 그 위치니까 3에서죠. 그럼 3에서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적분을 때릴 건데 몇 기준으로 조각 나있니? 1 기준으로 조각 나있으니까 0부터 1까지 더하기 1부터 3까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0부터 1까지는 위에씩 아래씩 위에씩 써주시면 되는 거고 1부터 3까지는 아래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 정적분 계산입니다. 거리만 유일하게 넓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거리만 유일하게 넓이에요. 나머지 싹 다 정적분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요? 어디서 출발해요? 원점에서 출발해요. 안심하시란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속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놓고 괄호 1번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 운동 방향을 바꿔야 되죠. 요거 위치 얘기하는 거야? 속도 얘기하는 거야? 속도 얘기하는 거죠. 위치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거고 운동 방향이라는 건 어떻게 움직였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속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야 돼. 순간 뭐해? 정지하니까 우리 정지할 때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정지할 때가 몇 하고 몇이니? 3일. 네, 1이랑 3일 때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처음으로. 그럼 그랬을 때 점 P에 위치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속도 그래프 처음에 잘 못하겠으면 속도 그래프 꼭 그려서 푸세요. 이거 한다고 욕 안 먹습니다. 그리고 0 딱 체크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가 이제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 자, 그러면 1초 때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1초니까 처음으로 0에서 1초까지 움직였을 때의 내 현재 위치를 물어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정적분 값을 물어본 거지. 위치니까. 위치는 정적분으로 나가가 그랬잖아. 그리고 1초에 바꾸니까 0에서 1초까지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를 구할 건데 이건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문제는 있어요. 왜냐? 몇 대 몇이죠? 1대 3. 1대 2죠. 1대 2, 1대 3이잖아요.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서로 어떻다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인제는 괜찮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영상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넓이 구합시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면 6분의
최고창의 수 1 곱하기 길이 2입니다. 세제곱하면 8 되겠죠. 즉 3분의 4 됩니다. 얘 넓이가 3분의 4입니다. 다시 답 3분의 4 맞니? 네, 맞죠? 이 문제는 왜냐?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점에서 앞으로 3분의 4만큼 갖고 그 다음에 뒤로도 얼마 나가? 1초 이후에 3초까지 3분의 4만큼 뒤로 가죠? 1에 3초까지도 그럼 3초 지나면 나 어디 서 있어? 3초가 지나면 원점에 서 있겠죠. 뒤로 3분, 앞으로 3분의 4 뒤로 3분의 4 간 거니까 그럼 나 원점에 서 있겠죠. 그럼 문제 볼까요? 점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나 문제 안 봤는데? 우연의 일치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나왔죠, 문제가? 나 몇 초 후에 원점에 다시 왔죠? 3초에 원점에 다시 왔죠. 근데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지. 그럼 뭐야? 뒤로 앞으로 3분의 만큼 3분의 4만큼 그리고 뒤로 3분의 4만큼 갔지? 그럼 내가 움직인 거리는 3분의 8이 되겠죠. 여기서만 100 물어보네. 자, 됐죠? 여기까지.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 좌표가 그렇죠. 2일에서 출발했다. 자, 이제 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요거야. 나볼까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래요? 5m. 5m래요. 여기서 했어. 여기 안 보이죠? 이거 지면이에요. 여기서 던졌어요? 아니죠? 5m에서 던진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5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포물선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속도를 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어디서 던진다고? 몇 미터에서? 5m. 그거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여기?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0 넣어보세요. 0는 몇이에요? 50이죠? 0 넣으면 이거 내 속도예요? 아니 내 위치예요? 아니죠? 내 속도죠? 속도잖아요. 여기서 50으로 휙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케이? 네. 속도는 다시 속도 그래프 자체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래프, 안 돼 있는 식입니다. 이 5는 위치예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를 쏘아 올리고요. 몇 초 동안? 3초 동안 물체의 움직인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속도 그래프 그려봅시다. 아이고. 그럼 5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1차 함수. 그럼 0도 체크해주고요. 자, 그럼 3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정적분 계산이지. 그럼 3이니까 여기일 건데 넓이랑 어떤 개념일까요?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럼 저거는 굳이 적분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겠죠. 왜냐? 이거 직선이란 말이야. 저거 직선으로 구성된 도형이에요. 무슨 도형이죠? 사다리. 사다리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됩니다. 당연히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적분은 오해하면 안 돼요. 결국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럼 당연히 도형에서도 우리가 넓이를 구하니 당연히 여기서도 똑같은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사다리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0 넣고 3 넣고 y좌표 찾으면 됩니다. 왜? 10 나와 있잖아요.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을 빼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어렵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나 저렇게 안 할래 라고 하시면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세요.
아, 전 사다리꼴 넓이도 싫어요 라고 하시면 적분하시면 됩니다. 봐봐. 야, 여기 0 넣으면 몇이었지? 50. 50이었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럼 얘의 넓이는 몇이니? 125. 12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밑변 2고 3 대입하면 y값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것 또한 빡세게 한번 구해볼게요. 보라색 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을 보십시오. 자, 도형답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닮은 관계입니다. 닮은. 그러면 지금 밑변이 현재 5짜리죠. 그리고 쪼매난 보라색은 2짜리죠. 닮은 비 몇 대 몇이죠? 5대2. 5대 2입니다. 그럼 넓이 비 몇 대 몇이니? 4대25. 4대 2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가 큰 놈이죠? 25짜리가 실제로 125네요? 1당 몇입니까? 5죠? 그럼 4짜리는 20이겠죠? 그래서 얘가 2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05라고 바로 끝나겠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접근해도 된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너네 풀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늘 말합니다. 적분 계산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워낙 분수 계산이 빡세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 넓이가 몇이라 했죠? 105라고 했죠? 그럼 105니까 지금 괄호 1번 문제 봅시다. 3초 동안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죠. 자, 위치의 변화량은 나 처음 위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전혀 필요 없죠? 내가 얼마나 움직였냐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105라고 정적분 계산 끝났죠? 그래서 답이 10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괄호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답니다. 자, 물체가 여기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답니다. 자, 이렇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위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하죠. 운동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럼 결국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몇이라는 거죠? 속도가 0이라는 거겠죠? 혹시 볼까요? 속도 몇에서 0입니까? 아니, 몇 초에서 0입니까? 5초에서 0이죠? 자, 그러면 0에서 5초까지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겠지? 그때 이 전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구해놨네요? 125라고. 그럼 높이 몇입니까? 130m. 그렇죠. 저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125라고 쓰면 틀립니다. 왜? 지면에서 던진 게 아니라 5에서 던졌죠? 5에서 던져서 125만큼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5에서 125 올라갔으니까 현재 위치는 130인 거죠. 오케이? 근데 당연히 오지선다에 125 있겠냐고 없겠냐고. 무조건 있다고. 100% 있습니다. 5의 배수로 깔겠죠. 1번 120, 2번 125, 3번 130, 4번 135, 5번 140 이렇게 깔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속도 가속도 풀 때는요. 어디? 뭐 수직선이었으면 좌표. 이렇게 수직 운동하는 거면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라는 게 나오면 동그라미 빡빡빡빡 치라고요. 문제 풀 때. 이런 거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진짜로 마음 급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여기가 지금 배워보면 알겠지만 그냥 움직이고 맨날 이 새끼 왜 앞에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려 막 이러고 있지. 나 저거 이해 못하겠어. 아씨 뭐야 이게. 아니잖아 전혀. 그죠? 그래서 이게 너네 시험 지를 보면 맨 앞장이야. 맨 앞장 아니면 번호로 얘기하면은 6번, 7번 그쯤에 나와요. 그럼 뭐야? 한창 디젤하고 빨리 풀 때예요. 그건 디젤하고 빨리 풀면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만 신경 쓰면 실수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가 나오는 순간 첫 줄 이거부터 보라고. 알지? 자, 그래서 2번 끝났고요. 자, 3번. 자, 물체 쏘아 올려서요.
자, 8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거리는 뭐 구하는 거라고? 넓이. 넓이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5초까지는 이미 우리가 계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8초까지니까 8 체크하고 이만큼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넓이만 따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또 계산해야 되지. 그치? 그럼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8 대입하면 됩니다, 저기다가. 그럼 y좌표 나오잖아요. 그럼 넓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설명은 생략. 아까 1번에서 했던 얘기 이어서 얘기하면은 얘가 아까 25짜리였거든요, 넓이비가. 1당 5였어요. 얘 길이 몇입니까? 3. 그러면 1당 5인데 3짜리네. 몇이겠네? 45. 15 아니니? 아, 9죠. 미안. 개쩐다. 45죠.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럼 45만큼 내려간 거죠. 그럼 뭐예요? 125 올라갔고 45 내려왔어요. 움직인 거리는 70. 170이죠. 이때 또 175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리는 처음 위치 안 중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넓이 비하지 마라. 그냥 대입해서 함수 값으로 계산하세요. 그게 제일 편하네요. 170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아, 근데 이러면 이거 너무 슬프다. 우리 수학쌤이 첫 줄에 첫 나온 숫자 잘 보래. 3지. 웃은 애들은 눈치챈 거죠. 웃지 못하고 물음표를 던진 애들은 왜? 저게 뭐가 잘못됐어? 저거 위치니? 아니요. 저 속도입니다. 네, 미터 퍼 세크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네, 얘는 아니고요. 지면에서니까 0입니다. 0에서 한 겁니다. 아, 우리 쌤이 영어 잘 보래. 미터. 아닌가? 그가 아니라 얘는 미치가 맞죠? 얘는 30m입니다. 구분 잘하세요. 미터 퍼 세크 무조건 속도예요. 속도 나와 있어요. 뭐 미터 퍼 세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만 똑바로 읽으면 됩니다. 여기는 30m의 높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속도 그래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지거나 그래프를 너네가 그리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보호 체크해 주시고요. 연습이나 합시다. 나 처음에 어디 서 있어요? 0. 이래요? 네. 문제 서 있어요. 항상 문제부터 봐야죠. 0에 서 있어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앞으로. 앞으로 갑니다. 얼마만큼 갈까요? 2분의 1. 그렇죠. 이 넓이만큼 가는 거예요. 2분의 1만큼. 너네들의 힘을 믿는다. 이제 1초부터 5초까지 어떻게 가죠? 1초에서 5초까지. 뒤로. 뒤로 갑니다. 얼마만큼 가게? 3. 오, 빠른데. 맞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삼각형이 여기 딱 붙습니다. 네,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럼 나 어디 서 있니, 현재? 마이너스 2. 안 빠르네. 아니다, 틀렸네요. 마이너스 2분의 5. 네, 마이너스 2분의 5죠. 0에서 앞으로 2분의 1 갔다가 뒤로 3만큼 온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히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는 저기서 끊긴 줄 알았네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5초에서의 내 위치 아까 답 나왔네요. 마이너스 2분의 5. 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래요. 나 몇 초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1초. 1초에서예요. 그러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요. 몇 초예요? 그럼 몇 초에서 몇 초 사이란 겁니까? 1초에서 5초. 그렇죠. 1초에서 5초 사이까지의 거리 뭐라고 돼 있죠? 거리니까 넓이. 아까 3이라고 얘기했죠?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연습이나 한번 해봅시다. 항상 그래프 잘 보세요. 속도 나와 있습니다. 너네 이거 위치, 속도 섞어서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시고요. 처음에 어떻게 가요? 앞으로 네, 앞으로 갑니다. 몇 초 동안? 4초 4초 동안 앞으로 갑니다. 얼마나? 6 6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출발 맞나요? 네 네, 원점 출발 맞고요. 자, 그럼 4초에서 10초까지 뭐 합니까? 뒤로 뒤로 갑니다. 바딱 붙여가지고 직사각형 넓이고 해보자. 8이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6 갔고요. 뒤로 8을 갑니다. 근데 문제가 이 물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래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각을 구하래요. 자, 그럼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원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6 갑니다. 그리고 뒤로 10초 동안 8까지 갑니다. 8을 뒤로 가는데 그럼 8 뒤로 가면서 원점 한번 지나겠죠. 그리고 8에 이렇게 뒤만큼 오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얘가 6이니까 여기 넓이 중에서 일부분이 몇일 때 찾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6 6일 때 찾으라는 거겠죠? 오케이? 언제 6이냐? 얘가 2구 얘가 4네. 그 뒤로 2 갔고 뒤로 4 갔으니까 딱 8초일 때 딱 뒤로 6만큼 간 거죠? 네, 그래서 8초가 답이 되는 거네요. 야,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넓이 단원의 용어를 얘기하면, 문장으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랑 같은 걸까? 형님 정적분 값이 0 그거를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죠? 같다 아따 저 자꾸 빼먹고 얘기해. 뭐가 같아? 그래, 넓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 값이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속도 거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속도,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 거리까지 해서 일부러 같이 설명한 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쌤이 이제 옛날에 안 하고 지금 다 마무리한 거고요. 자, 이제 짜잘한 거 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뭐 얘기하는지만 얘기하고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128쪽. 자, 너네는 128쪽 피지 마시고요. 133쪽을 피세요. 너네 이것 좀 얘기합시다. A에 대한 B 수식으로 표현해봐. A분의 B 이렇게 빨라. B분의 A야, A분의 B야? A분의 B 재수없어. 이거는 A분의 B B분의 A야, 이거는. 이 오브가 뭐야? 얘의 얘잖아. 얘의 의니까 얘가 전체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건 B분의 A고. 플레임을 알려줄게. 너네 이거 수능 단어에서 공부할걸? A 레시오인지 레티오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아무튼 오브 B. 이게 비율이란 뜻이 비율. 그러니까 B에 대한 A의 비율이란 뜻이에요. 이거 수능 단어예요. 둘 다 똑같이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얘는 B분의 A고요. 얘는 A에 대해서 B를 보는 거죠. A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의 항상 기준은 분모로 잡아요. 분모. 그래서 이건 A분의 B입니다. 이거 수능 단어니까 알고 계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시다시피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변화율이라는 말을 너네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맨 미분 처음 배울 때 배우죠. 변화율이라는 단어. 뭐 어디서 배웠어요? 미분계수 배울 때 배우죠. 처음에 평균 변화율, 기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미분계수 리미트로 확장을 하죠. 근데 그 기울기 있잖아, 평균 변화율. 그거를 기울기, 그 평균 변화율을 기울기라 얘기하잖아. 근데 그 기울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뭔지 아니? 그게 뭐냐면 기울기 뜻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가로가 이만큼 증가할 때 세로는 얼마나 증가해? 그럼 이게 크면 뭐인 거야? 만약에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크대. 그럼 가로가 변할 때 세로가 크게 변하는 거지. 그걸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해서 뭐가 변하는 거를 알아보라는 거거든. 그게 결국 기울기를 알아보라는 의미인 거야. 기울기를 알아보라는 의미인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T에서의 L의 변화율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T, 시간에 따라서 길이 L, 길이가 얼마나 변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가 델타 T분의 델타 L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인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로 표현해서 리미트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미분 뜻 중에서 dt분의 dx, dx분의 dy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dt분의 dl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넓이를 s라 하세요. 그럼 얘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너네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얘를 문제에서 이렇게 식으로 별로 안 줘요. 말로 줘요. 말로 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쌤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피가 V입니다. 그럼 dt분의 V가 무슨 뜻이에요?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뭔가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거 말고요. 좀 더. 아씨 이렇게 나온 거 별론데. 보면은 A, B가 동시에 출발한 지 5초 후, 시간이죠? 5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dt분의 ds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자로 안 줘요. 문장으로 줍니다. 이렇게 길게. 네, 그래서 문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A에 대한 B라고 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근데 결국 이게 뭐 하라는 뜻이야? 적분에서 배웠으니까 알잖아. 이 dt분의 d가 뭐 하라는 소리야? 미분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 딱 두 가지만 해. 시간에 대한 모의 변화율이라고 하거나 모에 대한 모의 변화율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식으로 만들 줄 알면 되는 거고, 결국 풀이는 뭐냐면 미분해 이 소리야. 그럼 이건 뭘 미분하라는 거냐면 길이를 너네가 구할 거야 이제. 그걸 미분해 이 소리예요. 넓이를 구할 거야. 그 넓이를 미분해 이 소리예요. 부피를 구할 거예요. 그 부피를 미분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변화율은 미분하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끝이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여기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변화율까지 끝내야 돼요. 아, 참, 맞다. 그 12월 중에 시간표 바뀌었는데 너네 해당 사항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체계가 좀 바뀔 거예요. 너네 정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쌤 수업이 9시에 시작하죠. 그 너네 쉬는 시간 갖고 하면서. 그래서 너네 아예 변화가 없고요. 그 쌤이 이제 월수금의 고 1, 2, 3 수업을 다 몰아놨어요. 월수금에 몰아놔서
아직 그 재현이한테 전달 안 했으니까 굳이 얘기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나중에 할 테니까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화목에 쌤이 시간표를 싹 비워놨어요. 비워놓은 게 내가 집에 가면 너무 좋죠. 네, 집에 가면 너무 좋은데 그 개인적으로 나한테 뭐 질문을 하고 싶다든지 네,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중 케어를 해주는 날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월수금은 단체 수업하는 날, 네, 화목은 개인적으로 봐주는 날. 요거를 좀 이제 틀을 좀 잡고 싶어가지고 예, 그 화목을 앞으로는 쌤이 좀 전적으로 케어를 다 해줄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뭐 저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수능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은 저 어디 부분이 너무 딸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많거든요. 예, 많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단원이 다 힘들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목 같은 시간에 대신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그냥 뭐 내가 몇 시까지 몇 시부터밖에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어 6시 반부터 6시부터 나 10시 반까지 풀로 다 비워져 있어. 그럼 그때 너 오고 싶을 때 언제야? 뭐 이 학원 끝나고 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뭐 진짜 컨펌은 받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좀 조교한테 막 잘 못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씨 조교 새끼 뭔 말하는 거야 조교 새끼 진짜 씨.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쌤 저 잠깐 10분만 시간 되십니까? 이것만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저한테 물론 저한테는 오실 때는 욕먹을 각오 없어야죠. 몰라!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바뀔 거니까 좀 더 쌤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참 그리고 그 뭐 다 대충 알겠지만 내신하고 수능 수업 분리가 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건 다 시험 끝나고 자세하게 각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각자 시간표 맞춰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화율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간에 대한 길이 변화율이라고 했을 때는 식으로는 뭐였죠?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길이 L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면 dt분의 dl 이렇게 잡아줬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dt분의 dl이라는 거 언제 쓰냐는 거냐면 변화율 구할 때만 쓰면 됩니다. 딴 데는 안 씁니다. 그냥 문제에 변화율 세 글자 등장했어요. 예, 그러면 무조건 미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dt분의 dl.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은 매년 어쩔 수 없이 별표 5개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요, 너네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율 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서술형으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있는 학교. 근데 한 문제만 있는 학교 말고 좀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랜다. 문제요거랑 인재고. 여기 한정입니다. 문제긴 하죠. 미안합니다. 아유, 적당히고. 자, 보자. 아무튼 그렇게 소문제 나오고 대문제 나오는 학교 있죠? 소문제. 그 학교에서 조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간단하게. 자,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키가 1.6m래요. 160cm란 소리죠. 그리고 가로등 높이가 4.8m래요. 480cm란 소리죠. 네, 그때 학생이 뭐 했냐면요. 학생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뭐예요? 가로등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몇 초 얼마의 속도로 간대요? 0.8m의 속도로 가겠대요. 그럼 1초 뒤에는 어디가 있어요? 0.8이요. 2초 뒤에는 1.6이요. 3초 뒤에는 2.4요. t초 뒤에는 0.8t 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t초까지 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가 0.8t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림자 끝이 뭘까요? 일단 그림자는 여기서 발생하겠죠? 그럼 그림자 끝은요, 왼쪽을 의미할까요? 오른쪽을 의미할까요? 오른쪽. 왼쪽. 야, 이 새끼야. 가운데 없냐? 여기야? 애매하니까. 어디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그림자 끝. 왼쪽.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림자 끝이에요. 이거 체크해두세요. 이거 은근 헷갈려요. 나만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는 이거를 한 10몇 년째 보는데 지금도 헷갈려요. 이게 그림자 끝인지, 이게 그림자 끝인지 좀 어이력이 딸려가지고. 쌤 그거 못합니다. 국어가 10월 모의고사까지 4등급 나왔었어요. 3등급인가 4등급인가. 네, 물론 수능 보고 2등급 나왔어요. 근데 국어를 진짜 못해요 내가. 어릴 때 책을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국어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국어가 다 힘듭니다. 이거 잠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괜히 얘기한 거같네요. 오해 요지가 있는데 이거 소진했는데. 아무튼 자, 그림자 끝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 끝이 움직이는 뭘 찾으래요? 속도 찾으래요. 얼랄? 속도 찾으려면 뭐라고 써야 됐었지? 속도 찾으려면 위치를 미분해서 나오는 거였죠. 설마 가속도를 접근하겠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나오는 속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차후에 뭘 찾을 거냐면 그림자 끝에 위치, 즉 거리를 구할 겁니다. 왜냐면 이 새끼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림자 끝은 이만큼인 거잖아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잡을 겁니다. 자, 그럼 이 x를 구해야 됩니다. 이 x가 곧 거리,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힌트 보여. 힌트 두 글자. 힌트 중이. 뭐라고요? 넓이. 넓이? 큐. 짧은. 닮음을 이용할 겁니다. 넓이가 좀 어떻게씩 만들라고? 잘못. 저 새끼 닮음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를 확인하시면 돼요. 몇 대 몇이네? 1대 4. 착하죠. 1대 3. 자, 그럼 1대 3입니다. 자, 그러면 1대 3은 자, 1자리가 여기 쪼매난 거죠? 쪼매난 거.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게 다 적어놨으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x 빼기 0.8t가 되는 거고요. 3자리는 쭉 길게 x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항이곱, 외항이곱 해주시고요. x 구해주시면 1.2t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닮은비 이용해서 식 만드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림자 끝이 어디 있는지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정말 끝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x가 위치였죠, 거리였죠. 뭐 찾는 거라고 했죠? 속도 찾는 거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쟤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 그래서 답이 1.2. 굳이 단위 쓰면은 미터 퍼 세크. 초당이니까. 자, 괄호 2번. 이제 이 개념의 메인이죠. 뭐 찾으래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림자 길이를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 보시면 그림자 길이가 뭐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게 1.2t였죠. 그럼 요건 몇이겠어요? 0.4t겠죠? 그렇죠. 이게 그림자 길이입니다. 그럼 그림자 길이는 식으로 L이라고 했을 때 0.4t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변화를 찾고 싶은 거니까 dt분의 dl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0.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있죠. 단위도 미터 퍼 세컨드. 다시 그림자 길이가 여기 끝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닮은 비 이용해 가지고 구해 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림자 끝의 길이는 요만큼이 그림자 끝의 길이입니다. 요만큼. 이게 그림자 길이고요. 이름만 구별 잘 해주시면 전혀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에 만약에 나와서 소문제로 나왔을 때도 이 비례식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방금 문제가 가장 빈 줄로 사실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나오려면 나올 수 있고 뭐 별표로 따지면 아까가 5개였다면 얘는 3개 정도. 엄청나게 자주 나오진 아니 자주 나와요. 근데 엄청까지는 아닌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풀기 전에 너네가 요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자, 너네 9 알죠? 9 알죠? 동그라미 입체형, 원 입체형. 그거 건널비 걸 줄 아십니까? 4파이 제곱. 네, 건널비는요 4파이R 제곱입니다. 3분 아닙니다. 부피 뭘까요? 3분의 4파이 이게 그쵸 3분의 4파이의 세제곱입니다. 와 1학년 때 하고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다. 와 놀라운 사실. 아 정육면체랑 그러구나. 9만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2cm고요. 야, 요거 너네 그 상식을 많이 물어본다잉. 구 모양이래요, 풍선이. 그런 풍선이 어디 있어, 씨. 구 모양이랍니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아이. 아, 그 발리볼 같은 건가, 비치 발리볼 할 때. 탱탱볼. 그게 풍선이 아니잖아. 자, 그럼 합시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야 너네 밀리미터 아십니까? 밀리미터 센치? 야 몇 밀리미터가 1cm입니까? 아니 밀리미터가 크니 센티미터가 크니? 센티미터. 네 센티미터가 크죠. 몇 밀리미터가 1cm입니까? 이거 은근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10 밀리미터가 1cm입니다. 천이라고. 봐봐요, 저 모르는 사람 있다니까. 아예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m가 100cm죠. 그리고 1kg가 1000m죠. 그건 아시죠? 팀 헷갈렸어. 알겠습니다. 그럼 1mm보다 낮은 게 뭐죠? 마이크로. 나- 미리 세컨드. 나도 아니야? 마이크로야? 마이크로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요. 10에 마이너스 6승이라고? 마이너스 6승 센치? 미터요. 아 10에 마이너스 6승. 봐봐요, 나도 모른다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알면 되는 거죠. 배우면 돼요. 아무튼 뭐 나노 마이크로 안 나와요. 그냥 해봤고요. 역시 똑똑해요. 자, 매초 2mm씩 2mm씩 늘어나도록 공기를 넣겠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cm라고 돼 있으니까 이 친구를 cm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몇 cm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0.2cm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처음 반지름이 2였습니다. 반지름이 2였습니다. 자, 퀴즈. 반지름의 변화율은 몇일까요? 반지름의 변화율은 몇일까요? 0.2. 네, 반지름의 변화율은 0.2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너네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너네 1초가 지났으면 2cm에다가 0.2를 더하죠. 2초가 지나면 거기에 또 0.2를 더하죠. 거기에 또 0.2를 더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1초씩 지날수록 0.2를 계속 더하지. 그럼 매 초 0.2씩 더하지. 변화율이라는 게 얼마나 변했냐를 물어보는 거였잖아. 그럼 계속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0.2. 그게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매초 2mm씩 늘어난다는 것은 0.2cm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매초 0.2씩 늘어나니까 0.2가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t초가 지났으면은 2 더하기 0.2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반지름이 몇 cm가 되었을 때예요? 3cm. 3cm가 됐다는 거니까 이게 3cm라는 것이니 t가 몇일 때? 5일 때. 그때 다음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건널비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건널비부터. 자, 그럼 여기서 또 퀴즈. 건널비를 구할 건데 5 대입해서 3으로 계산을 해서 건널비를 찾고 미분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건널비를 구하고 미분을 한 다음에 5를 대입할까요? 3에서. 아우, 드디어 오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 소리입니다. 자, 3에서 미분을 하겠다. 이 말은요. 야, F' 구해봐. F3 구하고 미분하겠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야, 우리가 F'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고 3 대입하잖아요. 여러분, 3을 대입하고 미분하면 당연히 0 나옵니다. 3을 대입하면 상수가 돼요. 그거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F'3, F'1, F'5가 다 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뭐다? 미분을 해놓고 대입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건영이가 잘 오답을 얘기했고요. 자, 그럼 식 얘기하면은 4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2 더하기 0.2t의 제곱. 요렇게 식 만들어 놓고 건널비니까 s라고 할게요. 그 s를 뭐 하고? 미분을 하고. 아까는 dt분의 ds라고 했죠? 귀찮으시면 s'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귀찮으시면. 그럼 얘 어떻게 하냐? 2 내려오죠 처음에? 오랜만에 하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곱하기? 속에 있는 거 곱하죠 미분해서? 그럼 0.2까지 되겠죠?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t에다가 몇 넣는다고요? 5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럼 5 대입하면 3 될 거고 3, 8에 24, 0.2 곱하니까 4.8파이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넓이니까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넓이는 per se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넓이는 제곱입니다. 부피는 몇 제곱이죠? 세제곱 하면 됩니다. 이거 미분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x제곱 미분하듯이 2 내려가시고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죠. 자, 부피 변화를 가겠습니다. 자, 그럼 부피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분해줍니다. 그럼 미분하면은 3 내려가고요. 4파이가 될 거고 요거는 2 더하기 0.2t 하나 줄여주고요.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0.2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t에다가 5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4파이 곱하기 9 곱하니까 36파이에다가 0.2니까 7.2파이까지 나오고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퍼세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율은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분하라는 겁니다. 식 만들고. 물론 어려운 유형은 있어요. 그거는 다 쌤이 이제 슬슬 거의 진도 다 끝나갔으니까 문제는 다 준비해 줄 겁니다. 수요일부터 걸쳐서. 자, 이러면 변화율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